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좌를 빨갛게 충전하는 시간 주유소 상담 진행의 손자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우려에 짓눌렸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2,700선이 붕괴되기도 했지만 장막판 일부 낙폭을 만회했는데요. 1.3%가량 내리면서 2,700선을 턱걸이로 마감했습니다. 전 거래일에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했고 개인 홀로 지수 방어에 나섰는데요. 시총 상위 12종목 중 9개 종목이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2% 가까이 하락하면서 866선으로 레벨을 낮췄는데요. 외국인 홀로 매도했고 기관과 개인이 순매수했습니다. 국제 유가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들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오늘 정유주들 강했는데요. 또 전운이 고조되면서 우크라이나 이슈가 이 글로벌 시장을 모두 삼킨 모습입니다. 하지만 또 불행 중 다행으로 지금 우리 장 마감 이후 현재 미 선물 시장 그리고 또 러시아 시장 역시 좀 양호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위기 속에도 상승하는 강한 종목은 있기 마련이죠. 여러분들 고민되는 종목 있으시다면 이번 1시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전화번호 023153-1611번이나 1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네, 유튜브 참여도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서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 통화 소통 이어가고 있고요. 또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위원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네. 사실 이렇게 굉장히 불안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실전 매매의 정수에서 이번 주 추천해 주셨던 이 종목들이 모두 또 수익을 봤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좀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자 오늘 일단 시장이 생각보다 견고하게 잘 버텼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시장, 유럽 시장 올라갈 때에서도 우리나라 시장 혼자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자빠지는 장이 많았었는데 뭐 2%대 하락 많았었죠. 저런 이제 이상한 이슈가 없어도 그냥 우리나라 시장 혼자서 2%씩 빠졌던 적이 많았던 걸로 여러분들도 기억을 할 텐데 오늘 신기하게도 유럽 시장이 어제 3% 가까이 빠졌다가 2%로 마감을 하고 결국 하락 마감 2%대였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시장은 마이너스 17% 빠졌다가 13%대로 마감을 하면서 아주 폭락을 보여주는 장세였는데 오늘 코스피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잘 버텼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나라 시장 보고 참 대견하다 내지는 약간 뭐가 좀 이상해가지고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해서도 계속 제가 분석을 계속 해봤는데 만약에 정말 급락을 할 거였다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5%, 7% 이상 빠졌을 텐데 이상하게 안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덕산네오록스라든지 뭐 네페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금 뭐 테스라든지 반도체 장비주들 바닥에 달라붙어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런 애들이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지질 않고 오늘 반등이 나왔죠. 물론 네페스는 17일 날 폐옥 종목을 드렸던 건데 오늘 5.5% 수익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수익 달성을 했던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뭐 테스라든지 바닥권역에 있는 애들. 원래 이런 애들 무너져야 되거든요. 덕산네오록스. 이런 애들도 무너져야 돼. 어떻게 되면 오늘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과 러시아 시장이 또다시 폭락할 거라면 우리나라 시장은 오늘 5% 이상 빠졌어야 되는 거고요. 5%라는 얘기는 코스피 5%를 얘기하는 겁니다. 코스피가 지금 1.3% 빠질 게 아니고 마이너스 5% 정도 빠지면서 모든 종목들이 정말로 완전히 그냥 피바다가 되듯이 그냥 쭉쭉쭉 떨어지는 엄청난 하락세가 나왔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아침서부터 잘 버티는 거 보고 야 이거 잘하면은 오늘 많이 빠졌다고 유럽 시장, 미국 시장 많이 빠졌다고 러시아 시장도 마찬가지 이거 반등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에 일단은 계속 째려를 봤는데 결국은 우리나라 시장 끝까지 잘 버텨주는 모습 그러니까 수급은 별로 좋진 않았지만 코스닥도 코스피도 잘 버텨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신의 한 수에서 오늘 전략을 드린 게 뭐냐면 오늘은 일단 오후장에서는 해외 선물들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관망이라고 얘기해 드렸지만 그래도 손절은 아니다 그랬어요. 왜냐면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종목들이 무너지는 흐름이 아니었고 오늘
상당히 잘 버텼습니다. 그러면 뭔가 지금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이 반등을 예상을 하면서 얘네들이 지금 물량을 안 던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버틴 모습인데 지금 유럽 선물이 흐름이 좋습니다. 다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미 선물도 지금 S&P 500 같은 경우 장중에 잠깐 플러스 갔다가 마이너스 됐다가 그러니까 약보합 수준이에요. 잘하면 장중에 플러스로 돌아설 수도 있고 뭐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해외 증시 차트를 보면 지금 이게 유로스탁, 그러니까 유럽 시장의 지금 영국 시장 흐름들과 유럽 시장 이제 나오는 흐름들인데 아래 꼬리를 지금 길게 달고 있죠.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시장도 지금 선물 지수가 2%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장중에 3%대도 올라갔습니다만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게 장 끝날 때까지 왜냐면 이게 너무 얘기들이 변동성이 많이 나오니까 장 끝날 때까지 지켜봐야 되는데 오늘 장 끝났을 때 유럽 시장, 미국 시장이 크게 안 빠지고 이런 식으로 빠지더라도 아래 꼬리를 길게 달면서 마무리가 되거나 아니면 반등을 어느 정도 주면서 플러스로 마감이 되게 되면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빠졌던 종목들 중에서 낙폭과대 종목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추천했던 종목이 지금 다 수익 달성이 다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매로서는 정말 수익 내기가 좋은 장이에요. 왜냐하면 지수가 폭락이 없으니까 흔들면 바닥에서 싸게 사고 올라올 때 3에서 5% 정도는 가볍게 나오고 많이 나올 때선 5에서 10% 정도도 나오는 지금 폭이니까요. 오늘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면 내일은 단기로 매수 접근을 해도 괜찮은 장이 된다.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 유럽 시장 끝까지 플러스가 나오는지 그래도 주무셔야 되니까 아침에서 일어나서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 플러스로 되어 있으면 매매 공략을 해보셔도 좋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말이 있죠. 지금 오늘 우리 시장 그래도 전일 13%나 폭락했던 러시아 시장 그리고 또 하락세 보였던 미 선물 시장에 비하면 오늘 굉장히 좀 잘 버텨줬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네, 휘청이고 또 출렁이는 이런 시장 속에 또 흔들림이 없는 투자 이어가고 싶다. 그리고 강세 이어가는 종목 발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정수 위원님의 노란톡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종목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상담 바로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NPC요. NPC 종목이고요. 매수가랑 NPC.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예?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9,460원에 80%. 네, 9,460원에 비중 80% 정말 많이 담고 계시네요. 한 번에 80% 담으신 건 아니죠? 두 번에. 두 번에 걸쳐서 80% 네. 비중 담으셨고요. 지금 폐배터리 사업 가능성이 있는 또 종목입니다. 어떤 기대감을 안고 좀 매수를 하셨을까요? 이게 1월 한 10일경하고 네. 그 10일경에 한 50% 사고 조금 더 떨어질 때 30% 사서 80% 됐는데 예. 제가 이 회사도 괜찮고 네. 전망도 좋고 네. 그랬더니 이건 앞으로 좀 어떻게 예. 대응해 보는 게 좋을지 궁금해서 전화 주신 거죠? 다시 이제 좀 계속 매매하려고 하다가 참고 참 상태에서 엊그제부터 이제 좀 반등 있는데 네. 앞으로 좀 전망 좀 한번 네, 물어보고. 알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저희 이정수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내다봐 주실지 바로 진단해 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폐배터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MPC. 일단 실적을 제가 봤는데 실적은 다 좋아요. 좋고 뭐 회사도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차트를 보니까 자,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이미 실적이 좋은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작년 2021년도 바닥서부터 해서 많이 올라갔어요. 한 200% 넘게 올라간 것 같은 느낌으로 한 280% 정도, 290% 거의 300% 가까이 올라왔네요. 그러니까 거의 290%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고점에서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조금 조정을 좀 받았다가 지금 또 고점에 또 많이 빠졌다라는 이유로 한 30% 빠졌으니까 고점에서 그래서 다시 반등세가 나오면서 지금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나마 회사가 괜찮으니까 이 정도의 흐름이었지 회사가 별로 안 좋았다 그러면은 얘는 이쪽으로 벌써 반토막이 났을 겁니다. 고점에서. 아, 회사가 좋으니까 그래도 잘 버티는 편인데 고점 부분에 있기 때문에 고가놀이 그러니까 박스권 매매를 고가에서 잘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 지금 대들보 같은 기둥은 어디냐면 요 장대양봉의 저점 자리. 요 자리가 깨지면 안 됩니다. 이 자리가 깨지면 이때 거래 실리고 들어왔던 애들이 여기를 지지해주지 않는다, 밀린다 그러면은 이거는 한 차례 더 추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반드시 지켜줘야 되고요. 그래서 7,300원 라인을 지키는 선에서 일단 보유는 가능하시고 지금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한 10,000원 정도에서 비중이 좀 너무 많거든요. 80%? 예.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종목의 전망을 보고 혹은 기업이 좋아서 사신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실상 기업이 되게 좋은데도 빠지고 있는 아주 그냥 맨날 빠지고 있는 셀트리온도 있고요. 실적은 좋아요. 근데 떨어져요.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IT 부품주들도 실적들은 좋은데 지금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다 그래서 무조건 비례하면서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게 뭐에 비례해서 주가는 올라가느냐? 바로 시장 특성을 제일 많이 탑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상승장이고 폭등장이고 지수가 4,000으로 가고 5,000으로 간다 그러면 이거는 눈 감고 그냥 2만 원까지 올라가요. 지수가 5,000까지 올라가면. 근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지금. 오히려 시장이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저는 다시 떨어지는 작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시장은 떨어질 거예요. 지금은 잘 버티고 있는 거고 당분간도 뭐 지금 유럽 선물, 미국 선물 반등 나와서 뭐 내일 시장 반등 나오겠지만 저는 지수가 여기서 뭐 3,000을 회복하면서 올라간다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잘 가야 2,900이고 못 가면 2,800이고 그리고 다시 저점을 깨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크게 한번 휘청거리는 좀 시장이 나올 것 같아갖고 좀 고점 있는 종목들은 좀 조심조심 하시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얘는 지금 주가가 많이 떠 있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 수익이 나면요. 9,500원에서 10,000원 사이에서 수익이 나잖아요. 비중을 일단은 절반 많이 좀 줄이시고 예. 만약에 더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서는 더 줄이시면 되는데 어쨌든 수익권역에서는 비중을 좀 많이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히 이거 들고 있다가 만약에 주식시장이 2,600이 깨지고 2,500 깨지고 2,000까지 내려가게 되면 얘는 그러면 그때 가서는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5,000원, 4,000원으로 떨어질 겁니다. 아직 그런 장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미 선물, 유럽 선물이 지금 반등 주고 있으니까 이번 타이밍에 반등 주면은 수익권역에서 비중을 좀 많이 좀 줄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전기차와 그리고 또 2차 전지 산업의 호황 속에 이 폐배터리 시장에 대한 또 성장 모멘텀이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이 글로벌 증시 모두 시장이 좀 불안한 장세이기 때문에 수익권을 돌아서게 된다면 좀 매도를 먼저 하는 게 좋겠다라고 또 안정적인 이런 대응 전략 챙겨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서연이화 네,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7,350원에 30%. 네. 7,350원에 비중 30% 담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네. 서연 이화, 최근에 매수하셨을까요? 한 달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네, 지금 이 대선 관련주로도 엮여 있는 종목인데 그 기대감으로 매수하신 걸까요? 그게 지금 소멸이 났어요. 네. 어떤 이유로 매수하셨을까요? 그 전에 네. 제가 한번 하고 나왔어요. 한번 거래하셨고 다시 네. 재진입하신 거구나,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서연 이화, 그럼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지 저희 위원님께 전략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뭐 서연이와는 네? 팬이에요. 팬이시라고요? 네. 쫄 때 좀 더 밝게 얘기하셔야죠. 못 들었어요. 그래요? 그래요. 자, 일단 서연이와 일단 자동차 부품주인데요. 네네. 이전에서 한번 거래를 잘 그래도 수익권에서 나오신 건가요? 예. 일단 그래서 어느 정도 그 기억이 좋아서 다시 공략하신 것 같은데 차트 모양은 괜찮아요. 예, 차트 모양이 괜찮은 것 같아서. 맞아요. 예. 차트 모양이 괜찮은데 지금 현대차, 기아차는 상황이 안 좋아도 걔네들은 별로 그렇게 말을 들을 것 같은 모양은 아닌데 현대차, 기아차보다 훨씬 더 서연이가 나은 것 같아요. 차트적으로나 지금 최근 들어서 바닥에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조금씩 사는 걸 봐서는 네. 이번 타이밍에 이제 매매 타이밍으로 한번 다시 7,500원이나 뭐 잘 가면 7,700원으로 박스권 고점으로 다시 올라올 것 같기는 한데 네. 시장만 올라오면 근데 지금 시장이 잘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렇죠? 예. 올라가 줘야 되는데 갑자기 어제 러시아에서
군대를 파견을 하는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지수가 2,800으로 갔어야 될 지수가 오늘 가지를 못하고 폭락은 안 나와서 좀 다행이긴 한데 근데 이제 만약에 지수가 이제 내일서부터 오늘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이 잘 반등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회담에 대한 얘기가 약간 불투명해지기는 했지만 그 미러 회담 얘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연기가 조금은 좋게 흘러가는 느낌만 주면 지수는 기대감의 반등을 주거든요. 근데 저는 결론적으로는 지수가 2,900까지 올지는 모르겠는데 2,800이나 2,850 정도 가면은 네. 이 모든 얘기들이 저는 이 갈등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게 갑자기 또 어그러지는 상황으로 가면서 다시 시장이 흔들릴 것 같거나 하거든요. 네. 근데 아직은 뭐 지금 안 좋은 얘기가 막 나오면서 지금 박살나는 장은 아니니까 이번 매매 타이밍에서 수익이 나면 비중을 좀 더 줄이면서 매매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략을 일단 보유하시고 7,500원이나 7,700원 정도까지는 수익이 날 것 같으니까 그냥 보유는 하시는데 이거를 원래는 차트, 그러니까 시장이 되게 좋으면 이건 10,000원까지도 노려보면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서는 뭐 12,000원, 15,000원도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좋은 차트이긴 하지만 네. 이 시장이 쉽게 이렇게 막 이렇게 폭등할 것 같지가 않아서 지금 느낌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수가 올라가면 2,800이나 2,850에서 2,900 요 라인으로 올라오게 되면 비중을 계속 줄여가면서 일단 현금화 대응을 좀 더 다시 해주는 그런 대응이 좀 필요할 걸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아,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서현 이화 관련해서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어떤 종목 수고하십니다. 고민이실까요? 우리 기술이요. 우리 기술 얼마에 들어오셨어요? 2,400원에 20%요. 2,400원에 비중 20%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아, 우리 기술 오늘 좀 4% 넘게 좀 내린 모습인데요. 2,400원에 매수하셨으면 보유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어요? 이거 지금 오래됐어요. 작년 9월 달인가 그래요. 작년 9월 정도에 매수하셨고요. 아, 예. 그러면 한 번도 뭐 매도하거나 그렇게 대응해 보신 적은 없고요. 아니 상대로 계속 빠지길래 그냥 네. 갖고 있었죠. 아, 그냥 보유만 계속 해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고, 아, 예. 지금 이제 이 원전 관련주로 엮이는 종목인데, 이 우리 기술 관련해서는 좀 어떤 궁금증이 있으실까요? 이게 완전 저기로 해서 두산중공업은 들어가갖고 네. 수익을 봤는데 이것은 네. 같은 저기라도 이게 그냥 안 올라가고 그냥 계속 빠지기만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좀 이 거래량도 좀 따라줘야 되고 주목을 좀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앞으로 네. 우리 기술 종목은 좀 어떤 흐름 보여줄지 저희 이정수 위원님께 바로 대응 전략 여쭤볼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예. 원전 테마주들이 이슈는 있는데 이슈가 막 예. 불어닥치면서 종목들이 막 예전처럼 막 급등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금 죄다 다 에너지 테마 아니면은 뭐 가스 테마 뭐 이런 쪽들로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뭐 전쟁 테마 뭐 이런 쪽인데 사실 우리 기술도 방위산업 관련주 쪽으로 엮여져 있는데 꼼짝을 안 하네요. 그래서 그 두산중공업을 같이 샀거든요. 근데 두산중공업은 수익을 보고 내가 나왔는데 우리 기술은 2,400원에 내가 사가지고 지금 계속 뭐 한 번 올라가지도 않고 계속 빠다가 조금 올라갔다 빠다 그 자리예요. 뭐 얘만 그러지는 않을 거고 뭐 대부분 종목들이 다 튀지는 않으니까. 근데 얘도 지금 예. 모양을 만들고 있거든요.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예. 지금 거래량 패턴들은 괜찮거든요. 그리고 저는 원전 테마주들은 이슈가 아직 살아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티어 오를 타이밍을 조금 기다리고 있는 모양인 것 같아서 괜찮아 보여요. 예. 근데 지금 거래량도 없고 지금 모든 테마가 지금 뭐 중앙에더비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GS라든지 아니면 뭐 빅텍이라든지 뭐 원전 테마보다는 좀 다른 쪽으로 좀 이슈가 되면서 음식업종이라든지 뭐 다른 그쪽 관련주 쪽으로 에너지 그다음에 가스, LPG 관련주 모든 이쪽으로 오늘도 뭐 효성 OMB 곡물 관련주 이쪽으로 이슈가 좀 많이 되다 보니까 이쪽이 지금 좀 약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모든 테마가 네. 다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서는 갈 테마가 없으니까 뭐 보성 파워텍이라든지 우리 기술이라든지 이런 이제 원전 테마가 이제 이슈가 되면서 움직였는데 뉴스는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이건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나빠 보이거나 뭐 그런 부분들은 없고요. 뭐 일단은 여기 추가 매수나 뭐 이런 건 좀 하면 안 될까요? 가능도 하신데
예. 이게 지금 거래가 좀 실려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좀 거래가 실리고 추가 매수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유럽 시장이 양봉이 나와야 되고요. 미국 시장도 크게 안 빠진 선에서 잘 마무리가 돼서 오늘 대부분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이 빨갛빨갛한 느낌으로 좀 괜찮은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게 되면은 추가 매수를 해서 일단 2,200원까지는 노려보실 수는 있어요. 얘도 박스권이니까. 예. 네. 그런데 이거를 올라오게 되면은 한 번은 좀 팔아주시는 게 좋은 게 얘도 주식이기 때문에 시장 특성을 타서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지수가 다시 한 번 더 출렁거릴 겁니다. 그러니까 단가가 좀 높잖아요. 그렇죠? 완전 낮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한번 수익으로 빠져나오거나 한 2,200원 정도 추가 매수를 해서 2,200원 정도 올라오면 비중을 좀 줄였다가 나중에 차후에 다시 흔들리면은 싸게 사서 길게 보셔도 저는 원전 테마는 괜찮은 것 같아요. 대신에 싸게 사야 돼요. 지금 바닥에서 어느 정도 올라온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 한 단가를 나중에선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단가를 1,500원 이하에서 다시 좀 잡아보시는 지금은 2,200원에서 2,400원 정도 올라올 때 비중을 다시 줄이시는 타이밍으로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우리 기술 종목 상담 만나봤습니다. 네, 그럼 다음 전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또 속보가 들어왔는데 지금 영국 총리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이어서 또 이 러시아 은행 5곳 그리고 개인 3명에 대해서 제재를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영국 총리가 이 독일에 이어서 바로 또 제재가 나온 것 같고요. 영국 총리가 이어서 나토가 요청할 시에는 군대를 추가 파병하겠다라고 또 전했다라고 합니다. 네, 관련해서 또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감사합니다. 궁금하세요? 예, 한전기술이요. 한전기술, 바로 네. 앞전에는 우리기술 종목이었는데 또 이 이름이 굉장히 또 형제 자매 같은 이 종목입니다. 한전기술 매수가랑 네, 비중 11만 원에. 어떻게 되세요? 11만 원에 사서 한 7% 정도 되거든요. 11만 원에 사셨고 비중 7% 네,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네. 이거 11만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오늘 네. 보니까 5% 넘게 빠져서 네. 지금 8만 원 초반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네요. 네.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어떤 궁금증 있으실까요? 지금 좀 추가 매수 좀 하고 싶은데 네. 어떻게 추가 매수를 어디서? 언제쯤 해보면 좋을지. 어디서 할 수 있을지. 워낙 또 이 시장 분위기도 굉장히 심상치 않다 네네. 보니까 고민되실 것 같은데요. 저희 위원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네,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매수 가격을 보니까 최근 한 10년 동안에서 가장 고점에서 사신 거네요? 글쎄 말이 그렇게 됐네요. 그렇죠. 예,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공략을 하니까 참 주식이 어렵죠. 네, 그래서 그래서 추가 올라올 때는 매수해가지고 좀 빨리 빠져나오고 싶어가지고요. 그러니까요. 그때 막 원전 테마 이슈 나오고 막 그때 한전기술, 한전 KPS 막 움직이니까 더 갈 것 같아갖고 샀더니 그때서부터 지금 3개월 동안 빠졌는데 네네. 그래도 좋은 부분은 기관들이 열심히 샀던 종목이라 강해가지고 얘는 그래도 이 정도 손실이 이 정도면 작은 거예요. 네. 네, 이 정도면 최고점에 샀는데도 마이너스 여전히 22% 정도면은 이거는 굉장히 무난한 거고요. 지금 웬만한 종목들, 뭐 신규주들 고점에서 물렸던 종목들 반토막 나는 애들 상당히 많은데 네네. 그래도 회사는 좋아서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유했을 때에서는 조정을 받아도 다시 살아날 수는 있는 종목인데 지금은 일단은 뭐 추가 매수를 질문 주셨으니까 네. 앞에 있는 장대형 봉이 하나 있죠. 일단 지지 라인이 2개가 있는데요. 83,300원짜리하고 75,000원짜리 이 자리가 깨지면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되세요. 근데 왜 이게 깨지면 안 되냐면은 추가 매수했던 부분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저 자리가 깨지게 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7만 원이 깨질 거고 7만 원이 깨지면 6만 원이 깨지고 5만 원이 깨지고 4만 원 내려가고 그럼 괜히 더 추가 매수해갖고 괜히 더 사갖고 더 깨지는 경우가 나오니까 네. 그래서 저 자리를 지켜줘야 돼요. 근데 아직 깨진 것도 아니고요. 모양은 괜찮아서 추가 매수는 되시는데 네. 일단은 내일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반등이 나와야 되고 좀 전에도 뭐 영국에서 제재를 한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지금 유럽 선물들하고 러시아 시장이 그렇게 폭락하거나 그렇게 반응을 크게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양호한 것 같은데 그렇다 그러면은 내일 반등을 줄 거를 예상을 해서 추가 매수는 가능하신데 11만 원까지 올라갈 거를 기대하는 건 좀 욕심이고요. 네. 한 10만 원 정도. 네. 추가 매수는 그래도 되시긴 한다. 근데 손절을 해야 돼. 추가 매수한 것만. 네. 그래서 그 손절 라인은 7만
6,000원 잡아드릴게요. 76,000원요? 네, 76,000원. 추가 매수한 그럼 추가 부분만. 매수는 어디서 해야 되나요? 내일 한 번 더 빠지면은 그때 하세요. 싸게. 만약에 내일 올라가 네. 버리게 되면 갖고 있는 것만 갖고 가시고. 네. 왜냐면 괜히 또 쫓아갔다가 또 눌리면은 또 마음 상하시니까 네. 한 8만 원대로 밀리게 되면, 그러니까 8만 원이 깨지거나 8만 원대 초반대로 내려오면 대신에 7만 6천 원이 깨지면은 손절하는 걸로 해가지고 거기에 붙여가지고 8만 원에서 7만 6천 원 사이에서 저점 매수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추가 매수하셔갖고 한 10만 원 정도에서 잘 한번 빠져나오시는 게 제일 좋은 전략이 아닌가 싶네요. 아,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추가 매수를 해서 지금 평균 단가를 좀 낮춘 다음에 탈출하는 게 좋겠다라고 봐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코콤이고요. 코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8,000원이고 10%예요. 8,000원에 비중 10% 말씀해 예, 예. 주셨습니다. 코콤 종목 오늘 어떤 부분 좀 중점적으로 봐드릴까요? 아, 이거 내가 오래 갖고 있었는데 예. 이게 과연 내 목표 때까지 올 수 있는지 아니면은 추가를 좀 언제쯤 하면 해가지고 해야 되는 네. 건지. 또 오래 보유하신 만큼 얼른 좀 탈출하고 싶은 마음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위원님께 바로 탈출 전략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정선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침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코콤을 질문을 주셨는데, 네. 뭐 CCTV 관련주 내지는 뭐 음성인식 관련주, 뭐 그렇게 이제 섹터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요게 실적이 계속 좋지를 않네요. 실적이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실적이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고, 컨센서스도 지금 실적이 계속 줄어들고, 그러니까 적자 회사는 아닌데 실적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줄고 있고 매출액도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새로운 시대에 바뀌는 이 트렌드에 뭔가 제품을 잘 못 내놓고 있거나 약간 좀 퇴화되는 느낌이거든요. 아, 실적이 점점 좀 좋아지거나 물건들이 잘 팔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그 내비게이션 관련주 같은 경우들은 다 망했죠. 왜 망했냐면은 옛날에는 꼭 내비게이션이 필요한데 요즘에 핸드폰이 다 되잖아. 어플만 깔면. 네. 네, 그래갖고 내비게이션을 예전에 있었는데 다 망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시대를 못 쫓아가면 그런 수가 있는데, 지금 코콤도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아닌가 좀 싶어요. 원래 사물 인터넷 관련주였고 예전에서는 각광을 받으면서 2014년도에서는 급등도 했었고 그랬는데 실적이 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추가 매수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요게 이제 올라가려면 이제 패턴을 보면은 역배열 패턴이라서 바닥에 있다가 장이 좋으면 이런 종목들이 튀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장이 좋아야 되는데 장이 지금 가는 것들만 가요. 그렇죠? 네. 가는 것들만 가고, 그리고 인기주들은 거래량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얘는 거래량을 보니까, 자 봐봐요. 거래량을 보면 하루 거래량이 지금 10,000주 선으로 지금 떨어졌거든요. 5만 주도 안 되고. 뭐 주가가 뭐 50만 원짜리도 아니고 5천 원짜리 종목인데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소외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이거는 뭐 사도 문제고 팔라 그래도 문제입니다. 물량이 없어가지고 거래가 거의 실종되어 있는 상황이라 이거는 추가 매수보다는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보유만. 그러니까 상장 폐지 위험은 없어요. 어차피 단기 순이익이 나오고 있으니까. 적자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럴 위험은 없는데 추가 매수하는 거는 좀 자제하시고 얘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좀 7,000원까지 올라오기를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이라도 많으면은 네. 추가 매수해갖고 뭐 단타라도 어떻게 해볼 텐데 지금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가 완전히 실종돼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보유만 하시고. 그러면 지금 손절을 해야 되는 아니요, 건가요? 손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거래량이 없다는 얘기는 빠지지도 않아요, 잘. 그 시장이 소외됐기 때문에 관심도 없기 때문에 누구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횡보만 해요. 그러다 뭔가 이슈가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한 번씩을 튈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한 7,500원 정도 왔을 때 손절 고민을 좀 해보시거나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일단 7,000원까지는 그냥 들고 있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몇 년을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올해 갖고 계셨죠, 이거? 네. 뭐 몇 년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거래량 없는 종목들은 좀 피했어야 되는데 지금 거래량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거 사신 지 몇 개월 되셨어요? 한 1년 다 돼가요. 1년 정도? 예. 1년 전이면은 그때도 거래량이 없었는데요. 거래량 없는 종목들은 이런 게 문제예요. 거래가 너무 없으니까
일단은 7,000원까지 얘가 자체적으로 좀 올라오기를 좀 기다려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손절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아, 그러면은 뭐 상패 이런 거는 상패는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면은 적자여야 되는데 얘는 흑자예요.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이 그러니까 돈을 뭐 300억을 벌었는데 200억으로 줄어들고 200억을 벌었는데 뭐 180억을 줄어들고 뭐 그래서 그렇지 얘는 적자 회사가 아니에요. 적자 회사가 망하는 거지 얘는 적자 회사가 아니고 실적이 그냥 줄어들고 있는 그러니까 이익이 줄어들고 있는 정도의 이제 회사라서 그래서 그게 조금 걱정이 된다. 왜냐면 이 순서로 가게 되면은 앞으로 2년 뒤, 3년 뒤에서는 시장을 못 따라가며 그러니까 그 지금 트렌드를 못 따라가면 이제 적자 회사로 바뀔 것 같아 갖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기 순이익이 올해는 45억으로 아니 올해는 아직 안 나왔는데 2년 전에는 73억을 벌었는데 작년에서는 45억을 벌었거든요. 그럼 올해는 또 계속 또 줄어들면은 30억, 20억, 10억 그러다 적자 회사로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게 좀 걱정이 돼서 그런 거지. 상패는 안 나갑니다. 네. 그러면 더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이미 그걸 반영해갖고 이미 다 떨어진 것 같은데요, 느낌은. 원래 실적에 앞서서 먼저 주가가 먼저 선반영해서 먼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걱정되지 마시고 7,000원 쪽에 왔을 때 영 약하다 싶으면 8,000원에서 7,000원 정도 사이면은 뭐 손실이 지금은 크지만 지금은 한 30% 정도 마이너스 한 25% 정도 7,000원 정도 되면 그래도 손실 폭이 마이너스 그 11% 정도만 정도. 돼도 저는 나와야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1% 정도면 차라리 거래량도 좋고 미래 전망도 좋고 이런 데로 깔끔하게 바꾸면 되거든요. 7,500원 가면은 뭐 그때는 고민할 것도 없이 그냥 교체하면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7,000원에서 7,500원. 그럴 생각인데 거기까지가 안 와서. 뭐라고요? 그럴 것 같지 않아서? 아니 그럴 생각인데 7,000원만 조금 올라줘도 그냥 손 털겠는데. 이거 잘 지켜보셔야 돼요. 여기 보면은 한 2달 전에도 석 달 전에도 갑자기 한 번씩 움직이죠. 네네. 갑자기 움직였다. 여기 봐요. 16% 올라갔다 도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움직일 수 있으니까 갑자기 움직일 때 잘 팔고 나와야 됩니다. 근데 저기 전문가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어요? 코코만. 이게 지금 건설주가 안 가서 더 안 가는 건가요? 건설주가 가면 얘가 한번 그때 건설주가 가주려나? 문제가 아니고요. 주식시장이 4천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이 4천 가고 5천 가고 막 엄청난 상승장이 되고 막 자고 일어났더니 막 삼성전자 상한가가 있고 막 이런 폭등장이면 그냥 눈 감고 가겠는데 왜 안 가느냐? 지금 시장을 봐봐요 지금. 폭락 안 한 게 다행이다 이 정도 수준이라서 장이 안 좋아서 그래요.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건설주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또 이렇게 반등을 주다가 또 빠질 분위기로 계속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주가가 시원스럽게 튀지를 못하는 것뿐 그래도 일부 종목들은 튀고는 있으니까 그때 타이밍에 잘 빠져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회사가 그렇게 나쁘진 않으니까 그냥 가지고 가면 되겠네, 그치?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건 많은데 좋은 건 아니죠. 좋은 회사였으면 실적이 점점 늘어나면서 단기 수익도 많이 늘어나고 기업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거래량도 많이 폭증하고 하여튼간 인기주가 됐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상폐될 나쁜 종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엄청 좋은 종목도 아닌 그런 회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사실 또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제일 좀 무서운 게 또 무관심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코콤 같은 종목은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보유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들리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예, 어떤 종목 수고 궁금하세요? 많으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예.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삼성전기.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예, 184,900원에 31%. 184,900원에 31% 비중 말씀해 예, 주셨습니다. 매수가를 보니까 지금 예. 작년 12월에서 올 초쯤 매수하셨어요. 예. 네. 오늘 어떤 부분에 좀 궁금하실까요? 예, 뭐 좀 기다리면 괜찮겠다 네. 하는 종목이라고 예. 자꾸 그 얘기를 해서. 네. 누가 얘기를 그래서 하던가요? 매수를 했는데, 예.
뭐 올라갈 생각을 안 하고 계속 떨어지기만 해요. 예, 그렇죠. 지금 뭐 시장 전체적인 좀 매크로 환경 자체가 또 이 상방이 좀 제한적인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종목들도 다 흐름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 보니까 지금 외국인들은 사고를 연속해서 사주고 있는 반면에 기관은 또 그 반대로 사고를 연속해서 매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삼성전기 또 이 매수가까지 좀 올라와 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저희 위원님께서는 예. 또 어떻게 보실지 바로 전략 여쭤볼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네. 많으십니다. 네, 삼성전기에 대해서 뭐 여기저기 방송사에서 뭐 좋다고 얘기했나 보죠. 이거 사신 거 보니까. 예. 뭐 막 좋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고점에 있으면은 대부분 안 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거 좀 잘 가려서 들으셔야 되고. 예. 삼성전기 회사는 원래 다 좋아요. 근데 지금 예. 장이 빠졌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힘을 못 쓰니까 지금 떨어진 건데, 자, 차트를 보게 되면 과거에서는 IT 섹터가 주도주였고, 그 다음에 MLCC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카메라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부품 쪽에, 전장 부품 쪽에 삼성전기가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좋게 나와도 주가는 시장 특성을 제일 많이 타서 힘을 못 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적을 보게 되면 뭐 딱히 나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8조 2천억, 9조 6천억, 10조, 11조 계속 매출액은 늘어나고 있고요. 왜냐하면 전장 부품 계속 쓰여지는 거예요. 카메라도 마찬가지고 MLCC도 마찬가지고 영업이익도 계속 늘어납니다. 8,200억대에서 1조 4천억, 1조 6천억, 1조 8천억 계속 좋아져요. 당기순이익도 2020년도에서는 6천억대에서 지금 작년에 9천억, 올해는 1조 2천억. 회사는 무지하게 좋아지거든요. 근데 주가는 시장 특성을 가장 많이 탔기 때문에 장이 안 좋으니까 그냥 떨어지는 것뿐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거를 장기적으로 보유하면서 일단은 빠져나올 수 있느냐? 일단은 출렁 한번 거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고 좀 더 반등을 줬다가 한 18만 원 정도 반등을 주거나 예. 그 정도 올라오게 되면 한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다시 한번 시장은 다시 하락세를 갈 가능성이 높아요. 반등을 주면. 예. 그러니까 반등을 줬다가 다시 떨어질 거 생각을 해서 비중을 좀 줄이시면 되고, 왜냐면 18만 원이나 18만 4천 원, 4,900원이나 그 정도 차이면은 손실이 크질 않으니까. 예. 그리고 이 삼성전기는 제가 원래 좋아하는 종목인데요. 지금 가격대가 아니고요. 저는 이거를 타 방송에서 2016년도 12월 달하고 2017년도에서 48,000원에서 51,000원대에서 엄청 많이 추천했었어요. 왜냐하면 역별 바닥, 대바닥 자리를 찍었기 때문에 여기서 강하게 좀 추천했었던 종목이었고, 서울경제 와서는 여기서 10만 원대에서 추천했었던 종목입니다. 가격대는 안 들어왔는데 계속 여기서 삼성전기 좋다고 추천했었던 종목이었는데 그게 지금 갈 만큼 간 거예요. 보면은 목표치를 충분히 이뤘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 돼요, 얘는. 그러니까 종목은 좋아요. 실적도 좋고 다 좋지만 더 많이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박스권을 타다가 다시 조정을 받으면 좀 더 싸게, 이 좋은 종목을 좀 싸게 사시는 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끌고 가거나 수익을 내는데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지금은 최근 고점에서 좀 많이 빠진 부분들로 인해 갖고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데 그때 18만 원 정도 올라오면 욕심내지 말고 일단은 저는 비중을 좀 줄이시는, 그러니까 손절을 절반이라도 좀 하셔가지고 다시 조정을 받을 때 싸게 사서,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나중에 다시 추천하고 싶은 가격대는 10만 원대인데 아마 잘 안 올 거예요. 10만 원대는 올해는 안 올 수 있는데 내년에는 올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떨어지면은 10만 원대에 사서 끌고 가면은 이거는 또다시 70%, 100% 수익 낼 수 있는 좋은 종목이니까, 그러니까 떨어지는 이유는 회사가 나빠 떨어지는 게 아니고 장이 떨어져서 떨어지는 경우일 거예요. 회사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회사는 굉장히 좋은 회사고요. 앞으로 그래서 전망도 지금 좋아. 장기로 가고자 하고 마음을 먹고 샀거든요. 근데 그 장기가 뭐 1년이든 2년이든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고자 하고 마음을 먹고 샀는데 근데 그 장기 너무 투자가요.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장기 투자가 마음은 예. 장기지만 버틸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장기 추세선을 여기서 정확하게 이렇게 저점과 저점을 그으면 얘는 6만 원이 안 깨지면 장기 투자가 됩니다. 예. 그 웃긴 게 지금 만약에 18만 원대 사셔가지고 18만 5천 원에 사셔가지고 마이너스 66%까지는 보유가 돼요. 근데 6만 원이 여기 6만 2천 원이 깨져갖고 5만 9천 원 떨어지게 되면 마이너스 68% 되면 손절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1억 기준으로 마이너스 6,600만 원 손실까지는 보유를 하다가 마이너스 6,800만 원이 되면은 그 200만 원 때문에 손절을 해야 되는 경우 나오는데 이게 말이 맞습니까?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장기 투자가 하기에는 가격이 높기 때문에 장기로 대응할 수는 없고요. 지금은 단기 매매만 대응이 가능한 자리인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렸기 때문에 나는 장기 투자해야지. 이거 장기 투자의 저점 손절 자리는 5만 원. 5만 원이나 6만 2천 원짜리거든요. 대응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장기 투자를 하고 싶다면 반등을 주면 아까도 설명해 드렸는데 반등을 주면 일단은 비중을 줄였다가 10만 원에서 싸게 산 다음에 뭐 8만 원 깨지면 손절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장기 투자는 가능하지만 지금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 장기 투자하면 종목하고 소통을 잘해야 돼요. 얘는 떨어지겠다 그러는데 올라간다는 마음으로 사게 되면은 이 소통이 안 돼가지고 너 왜 안 올라가 지금 얘는 계속 떨어지고 싶다 그랬는데 나는 떨어진다 그랬는데 그렇죠? 얘는 떨어진다 예. 그랬는데 그걸 올라가기를 예. 바라면서 사면은 이게 서로 소통이 안 돼갖고 서로 예.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는 예. 일단 좋은 종목인데 싸게 사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번에 타이밍이 반등 주면 비중을 잘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삼성전기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순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덕승요. 덕성 매수가란 비중 어떻게 되세요? 오늘 현재 15,100원에 네. 50%입니다. 비중 50%요. 네. 네, 이 윤석열 후보 관련주죠. 지금 어제 이 중앙선관위가 주관했던 TV 대선 토론 이후에 윤석열 후보 관련주들이 좀 줄줄이 오늘 약세를 보였습니다. 최근에 네. 또 지지율 상승에 따라서 좀 들썩였었는데 오늘은 좀 굉장히 많이 밀려나면서 덕성은 10% 넘게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많이 또 낙폭이 깊었다라는 생각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맞을까요? 원래 테마전 원래 그렇잖아요. 하루에 뭐 네. 등록금 원래 심하잖아요. 그렇죠. 등락이 예. 심하죠.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종목 또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대응 전략 세워주실지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조준 입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이거 정치 테마로 사신 거예요? 네, 사실 정치 테마 저는 이제 3월 7일 무조건 팔 겁니다. 매도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선 원래 전에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3월 9일 대선입니까? 3월 7일 좀 매도한다고요. 그 앞서서 이틀 예. 여태까지 전문가 생활 16년 동안 하다 보면요. 대선 관련주들이 언제 거의 상투를 치게 되는데 사실 많이 가지도 않았어요. 그동안에 대선 관련주도 올라간 폭을 보면 이거보단 더 많이 갔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예. 여태까지 대선 중에서 지금 상승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느낌이. 네. 움직인다고 했긴 했지만 어쨌든 대부분 보면은 한 달 전에 대부분 다 무너지거나 빠르면은 3개월 전에도 무너지는데 지금 한 달밖에 남지를 않아서 사실 조금 위험해 보이기는 해요. 여기서부터 물량들이 근데 빠져나갈까 봐. 근데 원래는 대선 테마가 네. 이제 이게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움직임 폭이 크게 많이 없었어요. 모든 보면요. 일단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막 급등락을 하지 않으니까 좀 안전해 보여서 좀 들어가셨다라시는 것 같은데 예. 어쨌든 뭐 매수 가격이 높지는 않고 오늘 좀 저점에 매수하신 거니까 뭐 패턴만 봐서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만 봐서는 거래가 실리고 저점이 지지가 되고 맞아요. 다른 종목들보다 그렇게 크게 변동성이 지금 많이 나올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니까 단타로 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큰 욕심은 내지 마시고요. 적당히 또 올라가면은 거기서는 좀 비중을 좀 줄이면서 비중이 좀 많으니까 그렇죠? 예. 비중을 좀 줄이면서 해서 17,500원 가면 한 절반 정도를 줄이시고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는 만약에 이제 정치 테마주에 좀 강세를 근데 저는 지금 정치 테마주 매매하기 굉장히 좀 어렵다라 판단이 돼서 접근을 초보자들은 안 했으면 하는데 그래도 패턴만 보면은 나쁜 패턴은 아니에요 지금. 그럼 이제 저는 이래서 저는 일주일 안으로 보고 저는 15%를 보고 일주일 안으로 보고 샀거든요. 15% 정도? 15% 보고 일주일 안으로 보고 하는데 15% 되면 하여튼 내려 15%. 뭐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래요. 그 빠질 정도면 만큼 빠질 거든요. 더 이상은 크게는 안 빠질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많이 욕심을 내실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런 거. 근데 욕심만 안 내신다라 그러면은 패턴은 괜찮고 거래량 패턴도 괜찮기 때문에 들어 올리면 잘 빠져나오시고 수익 내셔서 일단 잘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제 그런 쪽을 보려하거든요. 뭐 반도체나 뭐 로봇이나 화장품 그쪽을 보려하거든요. 오늘도 한국 콜마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일단 시장이 이번에 한 반등을 준 다음에 조정을 받으면
그때에서 종목 선택은 좀 다시 그때 잘 찾아보시면은 또 재밌는 매매장은 계속 펼쳐질 것 같아요. 네, 이 정치 관련주는 지금 또 테마주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 급등락이 심하니까 좀 안전하게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많은 분들께서 손꼽아 기다리시는 스피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도와주시죠. 네, 자 그러면 유튜브 상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지 컨트롤스 17,400원에 비중 10% 보유하세요. 보유하시고 한 15,000원쯤 오면은 그때는 다시 질문 주시면 되겠네요. 일단은 오늘 해외 시장이 좀 반등이 나와줘야 될 텐데 일단 그거부터 잘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테스입니다. 자, 매수 가격은 25,440원에 비중 10%. 지금 뭐 거의 상담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제가 빨리 말씀을 드리면 테스는 오늘 안 빠지고 버틴 게 반등 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분은 수익이네요. 그래도 500원 수익이신데 일단 27,000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갈 것 같고요. 내일 안에 시장이 좀 반등이 좀 세게 나온다. 그러면 28,000원, 9,000원까지 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에 지수가 2,750에서 2,800까지는 어떻게든 올라가야 됩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자, 다음은 KC. 자, 전기차 섹터의 KC. 이거를 제가 500원대 추천했던 종목이었거든요. 800원이었나? 500원이었나? 일단은 100원짜리였을 때 추천했던 종목인데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들어주면 좀 비중을 다시 줄여야 될 겁니다. 아직 그래도 3,700원 쉽지는 않아 보이고 3,500원 정도로 반등 나오면 일단은 손절 대응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사막 콘덴서 최근에 지금 많이 빠진 낙폭과대 종목인데 오늘 잘 버텼죠. 잘 버텼고 5,600원에서 56,000원에 사셨다면 이거 오늘 미국 시장, 유럽 시장 많이 안 빠지고 잘 버티면서 마무리가 되면 우리나라 시장 내일 빠졌던 종목들 반등 나올 텐데 일단은 내일 수익으로는 시작이 될 겁니다. 뭐 57,000원 쪽으로는 기어 올라갈 텐데 IT, 2차 전지, 전기차 얘는 이제 MLCC 콘덴서 관련주 쪽인데 전기차 섹터 만약 그쪽 애들이 좀 반등이 좀 나온다 싶으면은 뭐 6만 원도 가능해 보이니까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하나솔루션. 48,500원에 비중 12%. 이거 계속 하락하고 있는 힘이 하방향이라 이거 쉽게 돌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손실이 커서 이거 손절을 안 하기도 좀 뭐하고 이제 마이너스 34%. 4만 원 올라오면 거기서 손절할지 말지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세요. 이거는 그전까지는 그냥 갖고 있는 것만 추가 매수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보유만 가능하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가 최근에 바닥에서 좀 올라왔어요. 위에서 물린 사람들은 별로 체감이 없겠지만 바닥에서 26%나 올라온 종목인데 이분 매수 가격은 66,000원. 그렇죠. 이렇게 물린 사람들은 지금 올라와도 손실이 여전히 크죠. 마이너스 40%였다가 마이너스 26%대로 줄어들긴 했는데 일단 55,000원 왔을 때 좀 다시 질문 주시고요. 6만 원까지도 가능해 보이는데 이 시장이 조금 말을 안 돌아가고 잘 올라오질 않으니까 일단 55,000원에서 6만 원 사이에서는 비중을 좀 줄이는 타이밍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피드 상담 만나봤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은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이정수 위원님 함께 하니까요. 꼭 본방사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종목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